성불하세요.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56%, 1년 전보다. 자, 던져! 자, 좌측!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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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놔! 넣어놔! 홈런! 투자로그인의 해외 주식 토크쇼 먼나라 이웃 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종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인간 복사기 개그맨 더빙신 안윤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에는 우리 윤상님께서 주제를 마련해 오셨다고요? 요즘 금리도 저번에 또 우리 센터장님이 금리도 곧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금리 오르면 제일 논하는 데가 은행이구나. 은행이다. 은행주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벌써부터 그냥 은행 창구에서 뵐 것 같은. 네. 정말 상담 정말 너무 잘해주실 것 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글로벌 크레딧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종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종이었다. 아, 네, 이름 성. 네. 나는 저 세종이니라. 그러면 할아버지쯤 되시는. 아이고 저기 태정태세 분단세 많이 외웠어.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글로벌 크레딧이라고 해서요. 크레딧이 뭐냐? 신용이죠. 신용이죠. 신용.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저기 너무 우리를 아니 너무하잖아요. 지금 지갑에도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럼요. 신용 등급도 높은 사람들이야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어허. 등급. 신용 등급.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급하실 때 개인들에 대한 등급을 판단해서 거기에 예. 따라서 신용카드 한도, 신용카드 발급이 결정되잖아요. 이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예. 글로벌 기업들도 신용도가 좋은 기업도 있을 거고 안 좋은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업무, 그게 이제 글로벌 크레딧이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은행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에 대해서 좋은 놈, 나쁜 놈, 약간 이상한 놈들 구분해서 분별해서 그럼 신용 등급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글로벌이랑 국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글로벌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에 있는 애들이 A가 3개. 트리플 A. 트리플 A. 그 다음이 더블 A, 네. A. 예. 그리고 그 밑에가 트리플 B. 어. 그리고 더블 B, B. 그 다음에 트리플 C.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에다가 3개 붙였다가 2개 붙였다 1개 붙였다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더블 A 등급이랑 A 등급에는 회분을 한 번 더 해요. 플러스 붙인 거 하나, 제로 붙인 거 하나, 마이너스 붙인 거 하나. 자, 은행주가요, 사실 은행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좀 투자를 할 수 있나요? 투자할 때 쓰고 있는 용어들이 좀 약간 줄임말들이 많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NIM이라는 게 있어요. 님. 님이라는 글자에. 네, 그 님이 뭐냐면요. Net Interest Margin의 이제 앞에 N이랑 I랑 M을 묶어서 이제 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구나. 이게 뭐냐? 이제 은행에서 예적금 하시면 은행에서 뭘 주시죠? 이자 주죠, 이자. 이자 주죠. 예, 이자. 그리고 대출 받으시면 은행에 뭘 갖다 드리시죠? 이자를 갖다 바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금이 주시면 네. 이자를 주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시면 이자를 다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가는 이자, 여기서 받는 이자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대 금리 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네. 그리고 이제 예금 나간 고객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실 거고 대출도 여러 명이실 거고 그럼 거기 전체 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둘 사이의 차이. 그게 뭐냐?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같이 거기 덩달아 올라갈 거고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면 그 차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룸이 넓어지는 즉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저 고광렬입니다. 아니, 예금에는 전혀 관심 없으시잖아요. 이걸로 버시는 분인데. 내가 좀 끊었어. 아, 끊었어요? 근데 은행주는 카카오뱅크 상장한 거 말고는 거의 못 들어봤어, 내가. 뜰만한 이슈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약간 바이오라든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 메타버스 엄청 많이 들어봤지. 이런 이슈들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이슈들이 사실 쭉 지속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데 매력이 충분히 있고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롭게 신규적으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만한
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 거를 고객들한테 다시 배당, 즉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배당이 괜찮아요? 그 받는 정도가? 작년에 사실 코로나19라는 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좀 약간 태클을 받았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번 것만큼 다 고객한테 주지 말고 일단 내부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라. 근데 키포인트,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했냐?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배당 금액 자체를 높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은행들 배당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은 조금 은행 업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자 이익 쪽에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뿐만이 아니라 투자은행 쪽에 대한 균형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JP모건,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이들 은행이 이자 이익과 함께 비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미국 은행들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최근에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예. 주식 시장이 되게 화랑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익, 트레이딩 이익 이런 부분들의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 이제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은행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실적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미국 대형은행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대손 충당금 환입 효과 그리고 비이자이익에 들어가 있는 수수료 이익이 실적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본인만 아는 말 좀 하지 마시고요. 네. 대손 충당금이랑 네네. 하는 뭐요? 그러니까 뭐 환율은 알아듣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은행 내부적으로 돈을 쌓아놓는 그걸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백신 되게 많이 맞고 사람들 열심히 소비하고 있고 예. 그리고 기업들이 생각보다 부도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올해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그걸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익 실적이에요? 네,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실적에 반영을 한다. 재무제표가 더 좋아진다. 네, 실적이 맞습니다.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진다. 근데 내가 또 이렇게 하나 또 그 실적이 좋아진 거 하나 보고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잘 나가던 은행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파산해버리고 그러면 어떡해? 맞아. 과거 사례들도 있잖아요. 은행들이 진짜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이거 잘 알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쪽에서 보고 있는 지표 중에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 용어 그 자체 그대로예요. 스트레스 상황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갑자기 내년에 10% GDP가 축소해버리고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갑자기 50% 급감한다. 이걸 이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은행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 그렇게 맷집이 좋아졌다. 그렇죠. 맷집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장이잖아. 다 살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떤 은행이 잘 나갈 것 같은지 두세 개만 집어봐. 크레딧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좀 주 키포인트가 되는 평가사,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3개가 있어요. 예. S&P, 무디스, 피치라는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S&P에서 미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오. 이제 긍정적으로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행들이 안정적이고 튼튼한 체력을 탄탄하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은행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입니다. 아오. 이 세 은행들이요 우수한 성과, 긍정적인 자본 비율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건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세계 은행들이 주요하게 봐야 될 은행이다. 미국의 은행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ETF로 묶어서 네. 상품으로 나온 거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요? 미국 대형 은행주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네. XLF라는 이제 ETF가 있고요. XLF. XLF. ETF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56%, 1년 전보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8% 정도 올랐어요. 와 근데 저 떨어지는
코로나. 코로나. 예. 와, 커쇼 커브 같아. 저 거기서 커쇼 바로 커브를 스윙하는 거예요? 바로 쳐서 홈런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커쇼가 홈런을 맞아버리네. 네, 커쇼 홈런을 맞아서 자, 타석의 최성종. 자, 다음 공은 커브가 예상되죠. 자, 몸쪽 꽉 차는 커브. 자, 간다. 자, 던지고. 자, 좌측. 간다. 넘어간다. 홈런. 최성종의 시간 홈런. 자, 여기서 컷쇼를 강판시켜. 그 이제 미국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KRE라는 이제 ETF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은행, 예, 그쵸, 경남은행 그쵸, 뭐 이런데. 그쵸. 오히려 이 ETF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73% 정도 수익을 내면서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이들 은행들도 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주가 뭐 미국에만 있냐? 그런 건 아니죠. 또 유럽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이 유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증시가 늦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은행주 지금을 괜찮은 시기로 보시나요? 어떤가요? 유럽 은행도 지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고 유럽도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금리 상승의 압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이자 이익이 더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은행도 괜찮다.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유럽 지수 중에 뱅크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만 한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유럽은행에 투자하려면 유로화로 환전해서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뱅수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좀 쉬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ETF일 것 같아요. 유럽 은행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서 달러로 활용되는 ETF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EUFN이에요. EU에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년간 수익률이 3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9월 말 이후에 배당이 재개가 되게 되면 ETF도 우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팁 같은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금리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전성 쪽, 연체율이라든가 뭐 고정이하 여신 비율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비율들이 올라가는 시점이 보인다. 그러면 사실 은행들이 이상한 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매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해외 은행 쪽의 주식이라든지 ETF 몸담고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실제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불하세요.